네, 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 최호영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대한항공이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연도에 통합은 어려울 것 같죠. 그래서 해를 넘기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통합, 항공업계는 한숨을 내쉰다, 뭐 이런 뉴스가 있는데요. 좀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 옆에 보시면 허브경제TV 공식 채널이라고 좀 보이시나요? 텔레그램 채널입니다. 여기 어떻게 입장을 하느냐,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아이폰이면 아이폰, 갤럭시면 갤럭시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구분해 놨기 때문에 언제든지 저희한테 뭐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떠한 뉴스가 나오면 그 뉴스에 해당되는 종목군들 빠르게 저희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해 놓고 있고요. 3분 허브 브리핑이라든지 한정판이라는 영상을 통해서 시황이라든지 재료 브리핑 언급을 해드리고 있고,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내년에 우리가 좀 봐야 되는 종목군들이 뭐가 있는가 라는 부분에서 저희가 세 종목, 탑3 종목도 이미 선정을 해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리포트 형식으로 다 보내드릴 거예요. 여전히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지 뭐 채널 입장을 하시고 그 다음에 뭐 리포트 보내달라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안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했었던 부분인데, 왜냐하면 공식화한 지 1년이 됐거든요. 1년 동안에 아직도 심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말뜻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여기저기 양측의 눈치를 보고 있어서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을 못하고 있는 공정이다, 이렇게도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우리나라 국내외 당국의 이제 통합 작업이 좀 지지부진한 데다가 향후 통합 항공사의 운수권 등 제한하는 조건부 승인이 가능성도 있다라는 이슈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항공업계 안팎에서는 운수권이 제한이 되면은 국내 항공산업 경쟁력에 차질이 빚을 것이다 라는 우려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건부 승인이 될 것인가, 아니면은 조건부 승인 없이 시간을 더 들여서 더 심사한 다음에 승인이 나올 것인가, 그걸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2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은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은 내년으로 미뤄질 공산이 크다라고 합니다. 어차피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 1월입니다. 한국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서 9개 필수 신고 국가 당국에 기업 결합을 신고를 했는데요. 한국을 비롯해서 미국, 일본, EU, 거기다가 뭐 중국 등 5개국이 아직 결론을 내지 않았거든요. 그 공정거래위원회는 연말까지 심사를 완료하겠다라는 입장이지만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 저번에도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노조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그 시민단체 그쪽에서 좀 대립이 되고 있는 의견들, 그것 때문에 지금 눈치를 보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좀 불쌍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필수 신고 국가 가운데 베트남, 터키, 대만 당국의 승인을 받았고, 태국 같은 경우는 기업 결합 사전 심사 대상이 아니다 통보하면서 사실상 승인을 해줬습니다. 임의 신고 국가 중에서 영국과 호주, 싱가포르까지 아직까지 이제 미승인 국가로 좀 남아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정위 및 그 해당 당국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중복 노선을 놓고 경쟁 제한성 해소를 위해서 적절한 시정 조치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양사의 국제선 노선이 67개나 중복된다는 점이 좀 가만히 되는 겁니다. 뭐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우리나라에서 2대 항공사인데 당연히 뭐 노선들이 좀 겹치는 부분이 있겠죠. 인수 합병 후 점유율을 높아지는 대형 통합 항공사의 독점으로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한 것이고요. 이는 10월 국정감사에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기업 결합은 경쟁 제한성이 있어서 일정 조치가 좀 불가피하다는 것이 공정위 심사관의 의견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함께 경제 제한성 완화를 위한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조건부 승인인 거죠. 그래서 뭐 이 노선이 67개나 겹쳐진다라고 했을 때 대한항공에서 10개, 아시아나항공에서 6개, 그래서 합쳐진다 그러면 16개의 노선 16개가 진행이 되잖아요. 그 중에서 몇 개는 저가 항공으로 좀 넘겨준다든지 아니면 그 항공 좀 줄인다든지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줄이면은 저가 항공에서 다 받아 먹어갖고 그거를 성장시킨다라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저가 항공사가 어느 정도
가지고 가고 과연 도움이 될 것인가 라는 부분이죠. 또는 갖고 가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이미 비어있는 그 노선이라든지 그 운항 횟수, 그거를 이제 외국계 항공사가 먹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잡고 있는 시장을 굳이 외국 회사에게 넘겨줄 필요가 있느냐 라는 부분들이 지금 있는 겁니다. 항공업계에서는 조건부 승인이 자칫 그 국내 항공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라면서 우려하고 있죠. 조건부 승인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통합항공사, 운수권과 항공사가 공항에서 특정 시간대 운영할 수 있도록 배정된 시간을 뜻하는 슬롯을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은 양사 중복 노선의 운수권과 슬롯을 회수하더라도 이 회수분이 국내 저가 항공사에서 흡수되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외항사가 혜택을 보게 된다라는 점이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잖아요. 저가 항공사가 가지고 가서 저가 항공사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정도의 뭐 성장이라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의 액션이 있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죠. 그러나 그거를 저가 항공사가 온전히 소화를 못한다라고 했을 때, 외국에 있는 항공사가 그 슬롯을 가져가게 된다라고 했을 때 굳이 우리가 갖고 있는 시장을 던져줘야 되느냐, 그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한 국내 저가 항공사 관계자는 뉴욕이라든지 LA라든지 뭐 미주 노선의 운수권을 조정할 경우 현재 국내 그 저가 항공 중에서는 중대형 항공기를 보유한 곳이 거의 없다. 그래서 외항사로 넘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양사 통합 시 운수권 조정이 되면 국내 LCC는 단거리 노선만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현실성을 좀 있게끔 좀 봐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뭐 현실성이 이런 흐름인데, 아니면 뭐 저가 항공사에 뭐 중대형 항공기를 좀 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판다든지, 이런 식으로 뭐 해결책도 없이 그냥 요 노선만 좀 줄여라 막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니까 괜히 갖고 있는 거, 우리가 계란 3개를 갖고 있는데 외국인한테 하나를 줄 필요는 없는 건데 좀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허브 공항인 그 인천국제항공의 통합항공사 슬롯을 줄면은 지리적 입적 토대로 한 국내 환승 수요 유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공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편익은 물론이고 한국 항공산업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산업구조를 재편하는 방향으로 뭐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된다. 양사뿐만 아니라 자회사까지 종합적으로 봐야 하는데 장거리 노동만 쟁점이 되고 있어서 안타깝다. 이렇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죠. 여러 가지 상황들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종합을 해봤을 때 조건부 승인에 대해서 조금 기웃거리는 이유가 있겠죠. 공정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금 1년이라는 시간을 좀 기회를 주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그냥 갈팡질팡하고 있다라는 것은 무능하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올해는 진행이 안 될 것 같고 내년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이런 흐름인 거고요.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 박스권 안에 좀 있기 때문에 여기 라인에서 21선 이렇게 돌아나가는 모습 다시 한번 연출이 되면서 추세가 올라갈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뭐 오미크론이 좀 확진자가 좀 많아지면서 우세종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글쎄요. 뭐 오미크론이든 아니면 뭐 오메가까지 나온다든지, 변이 바이러스가 오메가까지 나온다든지 이런 거는 대한항공이랑 그렇게 크게 상관은 없겠죠. 어느 정도 영향은 미치겠지만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보다는 긍정적인 영향이 조금 더 있지 않을까라고 해석이 되는 게 바로 이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저희 허브경제TV 홈페이지 오시면 텔레그램 채널 입장하는 방법 깔끔하게 정리해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저희 다음 주까지 이벤트 진행을 합니다. 허브센터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언제든지 저희한테 문의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저희 VIP 회원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방송반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오랜만에 진행하는 이벤트입니다. 요거 놓치지 마시고요. 저희가 딱 5일 정도만 진행을 한다.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